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한방의 신작 소개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1인풀 게임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바로 그 오니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샤리 토베이 작가의 두 가지 신작이 국내에 하늘판으로 출시된다고 해서 이렇게 소개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자, 실비온과 바로 사이베리온입니다. 보셔도 두 개 패키지, 아주 이거 컬렉션하기 딱 좋은 패키지 아닙니까? 오니림이라는 그 1인풀 게임하면 언제나 순위권에서 빠지지 않는 그 게임의 작가인 샤리 토베이가 2015년에 나온 게 바로 이 실비온이고요. 그리고 바로 작년인 2023년 가장 최근에 나온 신작이 바로 이 사이베리온입니다. 이 두 가지 게임이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게임인지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비온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벌써 패키지 딱 보면 느끼죠? 똑같은 일러스트 작가랑 만나서 작품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오니림의 느낌, 그 세계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패키지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이야, 이거 봐 여기 펼쳐지는 그 산에 불이 난 거죠. 원래 이렇게 행복한 평화로운 산에서 불길이 나서 불을 제압하는 그런 테마의 게임인데요. 짠 펼치면 룰북이 들어있고요. 참고로 이제 촬영은 영문판 기준이라서 국내판은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와 환한 불 환한 불형의 토큰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옵션 룰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컴포넌트입니다. 이 카드를 보면 이렇게 불을 내뿜고 있는 이런 파괴 카드가 있고요, 이렇게 숲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디펜스를 해나가는 느낌의 게임이에요. 원소들이 불을 이끌고 저희가 있는 이 숲을 불로 집어삼키려고 할 때 이 숲 카드들을 이용해서 샘으로 불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을 도와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 카드를 활용해서 적재적소의 위기를 막아나가는 디펜스 게임 치고 난이도가 정말 높은 게임입니다. 이거는 요게 이 한 가지 게임에 보시다시피 써있죠. 자, include 2 expansion입니다. 두 가지 확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판 외에도 숙련자 모드까지 더해서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또 두 개의 확장, 그리고 아까 말한 옵션 룰까지 적용할 수 있어서 이 게임 하나로 혼자서 즐기기에는 정말 여러 번 물고 먹을 수 있다가 장점입니다. 여기서는 기본판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카드 이렇게 우측에 불그림이 있거나, 요게 이제 첫 번째 확장, 그리고 또 이 원소 기호 두 번째 원소 확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A라고 써있는 게 이게 바로 숙련자 모드에 사용되는 카드들입니다. 숙련자 모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숲 카드 숙련자 모드가 있고 파괴 카드도 숙련자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 카드로만 설명을 드리고, 타오르는 원소 카드라고 해서 2, 3이 있고 뒤는 다 4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빼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디펜스 게임이다 보니까 기본 정해진 열에서 계속 왼쪽으로 불길이 치솟거든요. 이 파괴 카드를 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크게는 두 종류예요. 이렇게 원소 카드,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불씨가 거세지기 전에 약한 불씨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0에서 3까지 카드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지원 카드들이 있는데, 여기선 알파벳 C와 D만 기본에서는 사용합니다. C 카드 같은 경우는 화재 카드라고 해서 불씨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고요. 이 열풍 카드는 불씨가 원래는 한 턴마다 왼쪽으로 한 칸씩 오는데, 열풍 카드가 불면 바로 그 즉시 또 한 칸을 더 움직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골치 아픈 카드들이죠. 그래서 이 카드들을 잘 섞어서 총 12장씩 4개의 열을 만들어줍니다.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12장씩 4개의 더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자리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뒷면은 파괴된 면이고요, 앞면은 숲면이 있는데, 이게 디펜스를 다 하더라도 숲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개화된 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1, 2, 3, 4 하나 둘 놓고, 그리고 나머지 6장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HP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에겐 6의 생명력이 있는 거고 6의 데미지가 2핀 채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게임하다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좀 더 쉽게 바꾼다든지, 너무 쉬워 그러면은 좀 난이도를 바꿔서 이렇게 내가 임의로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숙련자 카드를 넣는다든지 확장을 넣으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좀 더 게임을 딥하게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 카드를 잘 섞어서 처음엔 8장 카드를 갖고 시작해요. 이게 이제 기본은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좀 더 내가 익숙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 A 카드, 어드밴스 카드를 넣으면서 덱을 펼쳐서 내가 원하는 카드들을 가져와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또 이 실비온의 굉장한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실비온을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꼭 어드밴스 룰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우선 이렇게 8장을 보면은 크게는 3종류가 있어요. 동물 카드들 도와주는, 요게 이제 샘 카드라고 해서 불길이 오잖아요. 그럼 이 불이 이렇게 점점 한 칸씩 온단 말이에요. 밑에 보면 나뭇잎으로 써있는 게 이게 방어력입니다. 3의 불까지는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물방울은 이것을 내려놓기 위한 비용인데, 비용이 즉 핸드 카드를 그만큼 내면 돼요. 장수가 이 3의 샘을 내려놓으려면 2장의 카드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뭐 다 좋은 거거든요 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나무 카드라고 해서, 이 게임 도중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요 수치만큼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놓고 게임이 끝나면 4개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는 자원으로 카드를 내는 용도로 쓰지만 후반에 필요하게 됩니다. 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파괴 카드 더미에서 맨 위 카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자, 어쭈?
어쭈. 자, 이렇게 나오면은 우선 C와 D가 있잖아요. 알파벳 C부터 계산을 해요. 자, C가 2가 한 단계 올라가죠. 그럼 얘가 3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타오른 원소 카드가 아닌 일반 원소 카드만 변경이 돼요. 이러면 되게 럭키죠. 그리고 열풍 카드가 나오면은 원소 카드가 옮겨지는데 이때 열풍 카드는 기본 원소가 아니라 타오른 열풍 카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된 카드들은 버려지고요. 이렇게 파괴 카드가 공개돼서 처리를 했으면 두 번째 원소들이 이동을 합니다. 각 줄에 있는 원소 불들이 다 한 칸씩 옆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턴이 오는데 증원이라고 해서 수호자 더미 덱에서 3장을 리필 받아요.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최소한 샘벽이 3만큼 이렇게 놓아야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수치가 같으면 같이 사라지게 되고요. 얘보다 높으면 이 불씨만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샘물이 이렇게 낮은 경우도 있겠죠? 이러면 그냥 얘만 사라지게 되는데 이 샘 카드가 사라질 경우 수호자 더미에서 리필을 받기 때문에 카드 순환을 위해서 0카드를 내려놓고 이렇게 받는 것도 그런 전략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4카드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예, 없죠. 아니면 요런 카드가 있네요. 이게 이제 도와주는 동물 카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부엉이 카드는 손에 3장을 더하는 거 대신 비용이 1이고요. 코끼리 카드는 여기에 펼쳐진 원소 카드 하나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없앨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요걸 먼저 해볼게요. 부엉이 카드를 써서 지불을 하고 3장을 뽑아볼게요. 짜잔! 4짜리! 나왔죠? 이러면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3만큼의 비용을 내볼게요. 요거 우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써도 되지만 저는 조금 보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끝냈을 때 10장이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2, 4, 6, 8장이니까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한 턴이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원소 카드 공개를 다시 할게요. 하나. 자, 이런 경우면 원소 이동입니다. 얘부터 이동. 얘가 2류 이동되지만 4가 샘이 막아줬죠? 고마워요 샘. 가고 제거됩니다. D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소 이동을 하니까 한 칸씩 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0 불씨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0은 그럼 1, 2, 3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0은 바로 4가 돼요. 그 3불은 0이건 1이건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무조건 꺼야 돼. 증원 3장 이렇게 2장 받고 이제 더미가 없잖아요. 이러면 아까 버려졌던 더미들을 셔플하게 됩니다. 이 파괴 카드들은 버려지면 이쪽에다가 버리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숲카드는 계속 이게 리필이 되는데 이게 또 어드밴스 모드로 가면은 저희가 쓰고 있는 덱이 영구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손패 중에 완전히 영구적으로 버리는 내가 갖고 있는 덱을 파괴시키는 그런 카드들이 추가가 돼요. 여기 줄이 없잖아요. 뚫리면은 좀 요거 쓰고 고래가 3칸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얘도 셋 해놔야겠다. 좋다. D 때문에 이동 소멸. 뭐예요? 깨겠어요 여러분? C가 나오는 순간 0은 4가 되거든요 이거. 하지만 내가 지금 고슴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해봐야겠어요. 자, 2장. 자, 하나 둘 넷코. 왜냐면 이걸 다 막더라도 게임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요걸 막고 얘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를 좀 심어 놓긴 해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오호! 어메! 하지만 여러분 고슴도치를 이때 쓰는 겁니다. 고슴도치 나왔죠? 그러면 얘를 날립니다. 파괴 카드 날려요. 이러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고슴도치. 그리고 이제 이동하나요? 꺼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가면 제가 갈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즐겨보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 맛은. 만약 이대로 끝나면 3, 3이니까 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1, 2, 3, 1, 2, 3 이렇게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아까 이 불씨가 1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숫자만큼 얘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짜리 뭐 이런 애 하나라도 받으면은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는 우리 숲이 다 불타면 끝나게 되는 거고 성공은 이 디펜스도 막되 다시 우리의 숲을 재생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디펜스 게임이에요. 어떤 카드들은 보면은 요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옵션으로 들어있는 파괴자 강림이라고 해서 이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는 무조건 후데미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치면은 이 카드가 사라지지 않고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맞춰야 되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얘가 숲으로 들어오잖아요. 바로 끝나요. 무조건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기본 자체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까 이제 확장들 비범한 제주와 배신이라는 확장이 들어가면은 덱 빌딩을 할 때 더 재밌어지고 어떤 카드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배신이잖아요. 그래서 덱 빌딩을 할 때 그 배신 카드가 나오면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버려야 되고 대신 그게 리스크가 있다면 비범한 제주라고 하는 그 동물들의 굉장히 강력한 카드들이 들어가서 재미난 특수 능력들 뭐 한 번에 16장 모으면 게임이 끝난다든지 그런 좀 지금 내가 불리하지만 일발 역전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 확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확장은 정말 난이도를 내가 헬 난이도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더 많은 원소들이라는 확장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 그 가로열에 엄청난 페널티들을 부과하는 요런 카드들이 추가가
추가가 됩니다. 어드밴스 룰과 이런 확장들을 더하면 할 때마다 울거지고 재미난 그런 디펜스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실비온 2015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솔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즐기시고 있는데 정말 한글판으로 나왔다는 게 정말 희소식이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사이베리온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베리온입니다. 요거가 가장 최근에 출시됐던 게임인데 보시다시피 또 공장에 관한 테마예요. 오니버스 공장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1인풀 게임답게 디펜스 류인데 패키지 한번 열어보면 벌써 실비온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패키지 구성입니다. 톱니가 엉켜있죠. 아, 이거 패키지 열 때마다 좀 재밌어요. 요 게임은 이제 모드판이 있습니다. 공장이다 보니까 엔진 빌딩 같은 류의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또 패키지 뒷면 보여드려야 돼, 이건 항상. 보시다시피 여기 5개의 확장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게임답게 본판 즐기고 나 게임 괜찮은데 하면 또 첫 번째 확장, 뭐 두 번째 확장, 세 번째 해서 다른 변주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 구성품으로만 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로봇 카드들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현재 공장의 단계를 나타내주는 사악한 톱니바퀴 말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표시 마커로 와요. 자, 그리고 안전장치 토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원 토큰이라고 해서 게임할 때 한번 도와주는 그런 용도의 토큰인데 섞어서 하나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요거 역시 아까 그 실비온처럼 내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뭐 여러 개 갖고 시작하셔도 밸런스를 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용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장을 수리하는 건데 공장에 있는 기계 카드가 레벨 1과 레벨 2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을 2 위로 놓거든요. 그리고 여기 5장의 카드를 펼칩니다. 1, 2, 3, 5,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 로봇 더미 같은 경우는 섞어서 열을 역시 만들어서 놓는데 5장을 펼칩니다. 1, 2, 3, 4, 5. 그리고 요게 이제 카드를 바로 바짝 붙이지 말고 여기 중간 정도에 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쪽이 대기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긴급열이라고 해서 이쪽에도 카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관할 수 있는 재고열이 있기 때문에 즉 로봇 카드를 놓을 수 있는 곳이 긴급열, 대기열, 재고열 이렇게 3줄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안전장치 토큰을 하나를 가져와서 보관합니다. 나머지 4개는 이쪽에다 놓을게요. 요게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심플하죠. 내 턴에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수리를 할 수 있어요. 이 공장에 있는 카드들 다 수리를 해야 돼. 공장이 고장난 상태거든요. 수리하기 위해선 4짜리 로봇의 크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4 사이즈의 로봇 2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로봇마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로봇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녹색은 계획봇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로봇인데 계획봇 2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파란색은 재고봇이라고 해서 카드를 아까 밑에 재고열이라고 했잖아요. 재고열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 그게 2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 카드를 보면은 저희는 2가지의 종류를 갖고 있어요. 로봇 카드마다. 로봇 카드의 성향, 계획봇인 거죠. 그리고 똑같은 계획봇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2사이즈, 어떤 건 5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가 요거를 수리하고 싶어요. 그럼 계획봇 2개가 필요하죠? 그럼 저는 이 계획봇 2개를 이걸 버린 더미 카드로 보내요. 그러면 요걸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면 이게 이 옆에다가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치를 버려서 이걸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한 장을 제가 써서 사용하면 완전히 영구 제거가 되거든요. 등급을 하나를 올리는데 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계획봇을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나면은 아까 수리 단계 말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발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로봇가 갖고 있는 이 5가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첫 번째 등급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데 지금 아까 1단계를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획봇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로봇을 역시 카드를 버리면 계획봇이 발동되는데 첫 번째 등급. 자, 이게 뭐냐면 더미에서 한 장을 보고 이걸 더미에 넣거나 아니면 맨 아래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 장을 펼치게 되는데 지금 사이즈도 안 되고 뭐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다음 미션에. 얘를 저는 밑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펼쳐서 이쪽에 깔게 되는데요. 어잉? 안 섞였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패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이 안전장치 토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생명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이번 턴에 하나도 수리하지 못했다면 이 토큰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버려야 될 때 이 토큰이 없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는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살았어 그러면 기계열이 다시 5개가 되도록 차게 되고요. 그리고 로봇도 위에 있는 긴급열 같은 경우는 다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열은 일시적으로만 풀을 한번 높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재고열로 만약 카드를 내리면 이거는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대기열도 위에 기계와 마찬가지로 5장 미만이면 다시 이렇게 채우게 돼요. 뭐야? 뭐 75만 나와? 다시 라운드가 돌아가서 액션을 수행하는데 이 기계 더미를 다 수리를 하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거 레벨 1이에요. 2로 넘어가게 되면은 1은 미션이 2개지만 2는 3개가 들어갑니다. 11이 모였는데 11이 없네? 뭐야? 야,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긴급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뭐냐면 아까 5가지가 있었잖아요. 토큰이 이 레벨 3단계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레벨업이 안 됐어도 일시적으로 이 토큰을 내면서 요 기능을 사용해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기계의 이 조건들을 하나를 깎아주는 거예요. 대신 이만큼의 카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 2, 3, 4를 냈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3조건을 내고 얘를 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밖에 못 써요, 이거는. 그럼 한 번은 수리했기 때문에 다행히 안전장치를 버리진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요게 업그레이드 할 때 여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 업그레이드 하려면 한 장만 내도 되지만 얘를 한 번 더 땡기려면 2개를 내야 돼요. 점점 업그레이드라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적봇을 사용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사용하면 1단계니까 한 장을 바로 긴급열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카드도 똑같이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라운드가 끝나면 얘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게 싫으면 재고봇을 업그레이드해서 파란색을 사용해서 얘를 밑으로 내려서 보관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빼고 기본 모드로만 즐겼을 때도 굉장히 또 재미난 이런 엔진, 어느 테크를 타서 내가 어떤 것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기능을 활성화할 건지, 이런 선택지도 재밌고요. 여기서 재미난 건 5가지 확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이렇게 아기봇이라고 해서 작은 로봇들이 생겨나요. 똑같은 색상의 로봇가 있고 2개의 그 크기 합이 합쳐서 5가 되면은 이 아기가 태어난다는 컨셉이에요. 이 아기봇이 탄생하면은 그 더미에다 넣고 아기봇이 나오는 경우 그 로봇에 맞는 레벨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됩니다. 후반에 아기봇을 만들면 여기서 4장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 한 장 쓰면 바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카드죠. 단점은 게임이 끝났을 때 아기봇이 더미에 나와있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리스크가 있는 그런 확장이고요. 그리고 다음 확장은 이 거대봇이라는 확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로봇이기 때문에 2개의 로봇가 이렇게 탑승을 할 수 있어요. 이 거대봇을 사용할 때는 구조물 피해 토큰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거대 로봇을 태워서 거대 로봇을 뒤집었을 때 이 구조물을 수리하거나 혹은 안전장치 토큰 2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좀 생겼어요. 게임이 끝났을 때 이걸 수리하지 못한 것을 뒤집어보면 이렇게 안전장치 토큰을 3개씩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장치를 반납할 수 없다 그러면 또 게임을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확장은 초소형 봇이라는 확장이 있습니다. 초소형 봇이 랜덤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계들을 제거할 때 기존의 카드에 그려져 있는 옵션들 외에도 밑에 초소형 봇이 갖고 있는 옵션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혹은 추가적으로 한 장을 더 내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거니까 동시에 중복되는 걸 카드를 버리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계를 경험치 카드에 먹으면서 초소형 봇도 경험치 더미에 쌓이게 되고, 이 초소형 토큰을 가지고 또 다른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확장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 봇이라는 이런 조커 카드가 들어가는 확장도 있습니다. 보면은 사이즈가 조커가 된다든지 아니면 로봇의 특성들이 조커가 된다든지 10장이 추가되는데, 이게 추가된 만큼 이 기계들도 1, 2까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레벨 3, 즉 4개짜리 기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악한 톱니바퀴라는 확장이 있는데, 요게 진짜 재밌어요. 요게 뭐냐면 톱니바퀴 밑에 랜덤으로 섞어서 2개를 이렇게 깔아놔요. 그러면 내가 요 능력을 사용할 때 카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이 발동되는 게 아니고 이게 프로그램이 엉킨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토큰을 확인해서 이 능력이 발동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사악한 톱니바퀴 토큰들을 제거를 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맛들의 변주를 주는 5가지 확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판 즐기시고 첫 번째 확장, 두 번째 확장,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원하는 확장을 입맛에 따라 넣어서 즐길 수가 있는 게 또 매력입니다. 이상 이렇게 다채로운 확장까지 담긴 이 사이베리온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1인풀 혹은 2인풀 협력률로도 둘 다 즐길 수 있는 모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룰북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솔풀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적극 추천하는 이 2가지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니버스 시리즈 중에서 잘 나왔다고 또 입소문이 난 2 시리즈거든요. 히트게임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런칭한 히트게임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과 세부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우빠!